오늘 마지막 마무리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잘 마무리 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당일에는 가답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합격 여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답안이 보통 정답일 확률이 99%가 높기 때문에 그때 체크하시면 대체로 본인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20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비문학 부분이 있는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문학에 비해서 나오는 문제, 지문이 그렇게 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지문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지문의 맨 끝을 보세요. 그리고 제목에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주제를 짐작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면 더욱 좋고요. 제목이 매우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지문을 통해서 문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긴남이에 왜 당신은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 시간을 즐기다? 그러면 한마디로 즐기지 않은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시간을 좀 즐기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래서 부탄의 마을 치몽은요, 한눈에 봐도 가난한 마을이래요. 근데 거기 부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달라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한눈에 봐도 가난한 마을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답게 변변한 세간살이도 없네요. 세간도 없다. 그러나 매 순간 뭔가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한대요. 약간 한국적 마인드네요. 할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면요, 집으로 뛰어들어가 돗자리를 꺼내오고요, 논두렁길을 걷다 보면 어린 소년이 뛰어와서 옷 속에 품은 달걀을 수줍게 내민대요. 이 동네 사람들을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약간 한국적 마인드가 많이 보이죠?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볼 때 좀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며 비난한 살림마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듯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부탄 사람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손님 접대를 하는 나라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또한 치몽에서는 늘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공동 수도가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한대요.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 되고요. 쌀도 키로 골라야 되고, 이거 예전에 어머니 시대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서 했던 거네요. 곡물은 맷돌을 돌려 갈아야 한다. 난방이 되지 않은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몸을 써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도 어떻대요?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한대요. 불편한데도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실감케 한대요. 일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에 몸을 써야 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2005년에 정부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단지 3.3%만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몸이 편한 것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구나,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저도 이거를 그 당시에 이렇게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읽어봤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미디어가 더 발달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부탄 사람들은 이 당시 글을 쓸 때는 행복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기억해 볼게요. 이 나라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카메라를 찍는 삶이 아니라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또 반복이 다시 되고 있죠. 몸을 움직여서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이다.
그러다 보니 부탄에서 일과 놀이는 한마디로 일을 하거나 노는 것이나 둘 다 몸을 움직이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들은 노는 듯 일하고 일하듯 논다. 마치 한 몸처럼 그런다라는 거겠네요. 그쵸? 아주 밀접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진정한 호모 루덴스라고 했어요. 잘 모르시면 여기 표시되어 있죠? 뭐예요? 노는 인간, 위적 인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그들에게 놀이는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뭐래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요 아직 노동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은데요. 왜요? 노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20번 보겠습니다.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손님 접대한다라는 거에 그 상황을 보면 할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만 치고 돗자리 내오고요. 어떤 애들은 달걀을 내오고요. 또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을 받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고요. 빨래는 어쩌고 저쩌고 국물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해를 높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하고 있면서 열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뭐 반박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론 제시, 새로운 이론 제시한 것도 없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21번 기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먼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에 보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부탄에서의 삶은 몸을 움직여서 지적 경험하고 노는 듯 일하고 일하는 듯 놀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불편해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 네, 그 얘기도 나왔었죠. 바로 이 부분은 여기 제가 표시한 거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놀이를 즐기면서 대중매체? 대중매체라고 하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건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삶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가 이런 삶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 제가 여기 줄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 삶이 맞죠. 가진 것이 없어도 별로 없어도 나누면서 사는 삶, 이것도 여러분 여기에서 손님 접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듯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잘 보시면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문을 잘 읽었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좀 어휘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책 같은 거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쉽게 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볼게요. 니은에 들어가는 게 일과 놀이가 하나로 뒤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노는데 일하고 일하듯 노는 거고요. 이러시는 것이 한마디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와 관련된 게 답은 몇 번입니까? 그쵸, 3번이죠. 유기적이라는 말은요. 마치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국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글 전체를 이루는 요소나 성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사회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 과목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쫀쫀하게 밀접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런 거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으니까 22번의 답은 3번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20번 같은 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여러분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경우는요. 쉽게 이해하려면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다든지 아니면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 모르시면, 만약에 내가 읽었는데 정 모르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지 중에서 예를 들었다, 예시이다, 뭐 이런 거 하면 그거라도 찍으세요. 그러면 거의 반은 50% 이상은 맞습니다. 이거는 정 모르는 경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너무 당황하거나 아니면 너무 나는 이쪽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 난 비문학이 너무 어렵다 하면 그렇게라도 찍으시면 그래도 반타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예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보니까 이은희 씨의 라면의 과학이네요. 그러면 라면에 있는 과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국수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면을 한번 튀겨서 익혔다는 거.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라면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으로 튀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기름 쩐내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먹기가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거가 요거랑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거였대요. 심지어 컵라면은 진짜 빨리 익잖아요.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을 세상 깨닫죠.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는 진짜 그 3분, 그리고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의 그 잠깐의 몇 초, 그것도 되게 길다고 느껴지잖아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컵라면의 면발은요, 봉지 라면에 비해서 더 가늘거나 납작해요. 그쵸? 면발의 표면적을 넓혀서요,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래요. 가늘거나 납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쵸? 더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컵라면의 면을 꺼내보면요, 위쪽은 꽉 짜여 있는데요, 밑에는요 성글성글 엉켜 있어요. 이게 일종의 과일 가게에서 2칸짜리 이제 뭐 딸기를 산다 그러면 첫 번째 칸은 윗칸은 굉장히 거기에 크고 싱싱해 보이는데 밑에는 개판인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왜 그런데요? 이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뭐 때문이래요? 대류 현상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대요?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으면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덜 식는데요.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부터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이렇게 거기에 흐름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빡빡하면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위아래의 밀집도가 다른 컵라면의 면발 형태는요,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러분 뜨거운 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차가운 것은 내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을 왜 위에다가 달아 놓겠어요? 여러분 벽걸이 에어컨이요. 왜요?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게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대요. 봉지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대요. 흔히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전분이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서 전분을 알파화 시킨 거래요. 잘 모르시면 밑에 보면 되겠죠. 익혀 먹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열을 가해서요.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있죠.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뭐가 잘 된대요? 알파화가 잘 된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요, 조금 힌트로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분은 많이 넣을수록 면이 불어나는 시간이 빨라져서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항상 가유불급이라고 했죠. 거기 뭐죠? 지나친 것이 오히려 더 모자람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면발에 있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만큼 불어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라면 뿐 것도 잘 먹는데 오히려 뿐 거를 더 좋아하는데, 거기 면발이 탱글탱글 살아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면은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23번 윗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목이 과학이잖아요. 다양한 과학 용어를 사용해야 설명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뭐 알파화 이런 거 흔히 의사소통할 때 나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2번 대상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해야지. 네, 콩라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쵸?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이래야지 더 이해가 빠르게 되겠죠.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요. 3번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설명해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에 기억나세요? 국수하고 라면하고 비교했던 부분이 있었죠. 예, 대조한 거 맞죠? 구체적인 통계자료 여러분 몇 퍼센트 뭐 그런 거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여러분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식으로 그 지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면 예시, 그 다음에 뭐뭐란 뭐뭐인 것이다 그러면 정의, 그 다음에 공통점 얘기하면 비교, 차이점 얘기하면 대조, 이런 식으로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구성 요소를 얘기하면 분석. 이러한 설명 방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고등학교에서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좀 더 거기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방법은 이렇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선지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과 25번은요. 잘 문제들을 읽어보시면 그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과학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이해를 잘 했을까 하는 의도로 출제위원들이 좀 내는 문제거든요. 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4번 1번 컵라면의 면발은 단백질과 전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밀가루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전분의 함량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었고, 전분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있다는 걸 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밀가루에 전분 플러스 단백질,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단백질과 전분으로만, 네,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뭐만이라고 써 있는 경우에 선주에 그게 답이 이렇게 뭐라 그랬죠? 함정일 선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뭐만
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걸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이게 아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요령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국수랑 우동의 면발은 모두 한 번 튀겨서 익힌 것이다. 네, 맨 앞에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국수나 우동이라고 했네요. 국수나 우동이 아니라 뭐예요? 라면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있잖아요. 다른 점은 그러니까 국수나 우동은 튀기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2번도 탈락. 3번 면발이 남작해지면 뜨거운 물에 받는 표면적이 넓어진다. 네, 맞죠.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위쪽은 면이 꽉 짜여 빽빽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성글 얽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있도록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